안중근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 항일 의병장 대한독립군, 대한이군 참모중장, 정치사상가이다. 태명은 안흥칠이었으며 세례명은 토마스 일명은 다묵이다. 본관은 수능이고 고려 후기에 유학자 안양의 26대 손이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아버지 안태훈이 몇몇 본래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동학군 부대들을 정벌하는 데 함께 참여하였고, 대한제국 말기에는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과 국제보상운동을 하였으며 한때 복권사업과 비슷한 체표회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09년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과 소수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만주의 하얼빈역 근처에서 초대하여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 등의 하차시 암살을 준비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역전에서 러시아군의 굴레를 받는 적군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이후 러시아 제국군 헌병에게 붙잡혀 일본 총영사관으로 옮겨졌고 재판관 할권이 일본에 넘겨졌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리순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숨을 거두었다. 생애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마리아. 해주부 수양산 아래에서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마리아 맏아들로 태어났다. 진의 명예영감을 지낸 할아버지 안인수는 해주 일대에서 미국상을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 1911년 한국을 방문하여 안태훈 일가의 활동지를 답사한 베네딕토 수도원의 노베르트 베버 신부가 작성한 여행기에 따르면 안인수와 그의 아들 6형제와 가족 36인이 해주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았을 당시에 안인수는 400석의 토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대지주에 미국상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하여 안중근은 어렵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다. 뒤에 일본은 안인수가 항상 미국 매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각종 간악한 수단을 부려 재물을 모아 거부를 이루었다거나 성품이 탐욕하고 배부름을 모르고 일상관계를 써서 타인의 재산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안억핍이라고 다르게 불렀다고 말한 반면 안중근은 조부가 자산가로서 돈의 이름이 높았다 고 회고했다. 그러나 안중근의 가계는 그의 5대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소 불확실하다. 수능안씨 족보에 의하면 17대조 안려는 사마시에 합격한 생원으로서 건원능 참봉을 지냈다. 14대조 안효씨는 어린 나이에 문단에서 명성을 날릴 정도로 문장에 능했으나 벼슬을 구하지 않고 황해남도 해주로 내려가 은거 생활을 했다. 이로써 안효씨는 수능안씨 참판공파의 해주 입향시조가 되었다. 이후 안중근의 선조들은 안중근의 14대조 안숙관과 13대조 안류가 통정대부정 상품의 품계를 받았을 뿐이며 안중근의 5대조 안기옥에 이를 때까지 벼슬에 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불확실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1845년에 수능안씨 족보소가 간행한 수능안씨 족보에는 안중근의 17대조 안려에게 진사, 후사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1864년 안최량이 편찬한 수능안씨 족보에는 안려에 대해 후사가 나와 있지 않고 진사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1910년대 이후에 간행된 족보에는 안려의 장조카로 강진현령을 지낸 안효충의 둘째 동생인 안순복이 안려의 양자로 들어가서 안효신을 낳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안중근의 15대조이자 해주 입향시조인 안효신의 존재는 1918년에 신문관에서 간행된 수능안씨 족보와 1936년 간행된 수능안씨 족보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한 1800년대 중반과 후반에 간행된 족보에는 안려의 형인 안희의 후손으로 안효충만 나와 있다. 그런데 1910년대에 간행된 족보에는 안희의 후손으로 안효충 외에도 안현복, 안순복, 안경복, 안창복, 안성복, 안준복 등이 새로이 나오고 있다. 이로 미루어 해주에 정착한 수능안씨 참판공파 인사들의 낙향 직전의 세계와 해주 입향 이후부터 한말까지의 신분 문제는 불명확한 사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전후에 안중근의 전기와 비문을 집필한 이들은 안중근 가문의 신분을 한결같이 향리로 보고 있다. 김택령과 이건승은 안중근 의거 이후육에 지은 간략한 전기에서 각각 그 선조는
본래 수능 사람으로 해주에 살면서 대대로 주리를 지내다 안태운 때에 이르러 글을 읽어 진사가 되었다거나 그의 선조는 수능인데 중도의 해주로 이사하여 주리를 지냈다고 하였다. 또한 심산 김창숙은 1961년에 지은 안중근 의사 숙모비문에서 그 선조의 세가는 서안의 해주에서 주리가 되었는데 부친 안태운에 대해 이르러 독서하여 국자생이 되었다고 하였다. 안중근의 오대조 안기옥에 대해 이르러 묵과의 급제, 관직 진출을 꾀하였다. 이는 향리직을 장기간 세습하면서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나간 이서층이 과거를 통해 양반층으로 편입되려는 신분상승 운동을 벌였음을 의미한다. 안기옥은 안영풍, 안지풍, 안중근의 고조부, 안유풍, 안순풍 등 네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도 모두 묵과에 급제하였다. 이처럼 향리 가문의 사형제가 모두 묵과에 급제한 것은 가문의 위상을 높인 쾌거였다. 또한 안지풍의 장남 안정록, 안중근의 증조부, 안유풍의 아들 안두영, 안유풍의 손자 안인환, 안순풍의 아들 안신영 등이 모두 묵과에 급제하였고 안유풍의 손자 안인권이 절충장군의 품계를 받았다. 안인필은 중앙군사조직인 5위의 정육품 군직인 사과가 되었고 안정록의 아들이자 안중근의 할아버지인 안인수는 통운대부와 진해영감을 지냈다. 기록에는 안인수의 아들 안태건은 고종 28년 1891 신묘년에 24세의 나이로 진광시 진사 3등으로 등과됨을 알리고 있다. 초기 활동 안중근은 태어날 때 등에 검은 점이 7개가 있어서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 어릴 때에는 응칠이라 불렀는데 이 이름을 해외에 있을 때 많이 사용했다. 안중근은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했다. 또한 서당 공부를 빼먹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차분히 앉아있는 날이 드물자 할아버지는 원래 이름인 응칠 대신 무거울 중에 뿌리 근자를 써서 중근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개화당 정객의 식객으로 있었던 아버지 안태운이 척신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할아버지 안인수는 영특한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일가를 이끌고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피신했다. 안중근도 가소를 따라 신천 청계동으로 이주했고 이곳에서 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훈장을 초빙하여 공부를 했으나 사서오경에는 이르지 못하고 통감 10권까지만 배웠다고 한다. 안중근 자신은 안응칠 역사에서 내 나이 67대 조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서당에 들어가 9년 동안 한문을 익혔으며 조부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사냥으로 학문에 힘쓰지 않았다고 수레하였다. 소년기 동학농민군 진압활동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고 집을 자주 드나드는 포수꾼들의 영향으로 사냥하기를 즐겨 명사수로 정평이 났다. 아버지 안태우는 산채에 개인적으로 사병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백성을 괴롭히는 동학농민군이 각지에서 동학도들과 농민들이 봉기를 하자 안태우는 자발적으로 창의를 하고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여 출처 필요 승리를 거뒀다. 그 뒤 황해도관찰사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삼포군을 조직해 농민군 진압작전을 펼치자 소년안의 안중근 역시 동학군 토벌에 참가하여 박석골 전투 등에서 기습전을 감행하는 데 참여했다. 김구가 동학군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안태운이 김구를 보호한 적이 있으며 그 시기에 안중근도 그와 안면이 있었으나 그리 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입교 안중근의 집안은 천주교 성당 건축에 참여할 정도로 신앙심이 독실하였고 안중근 자신도 1895년 천주교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배웠다. 1897년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에 입교하여 프랑스 출신의 천주교 신부였던 조제프 빌렐렘 한국명 홍석구로부터 토마스 도마 다묵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안중근이 홍석구 신부에게 프랑스어를 배웠다는 설명도 있지만 안중근은 홍석구 신부와 함께 위텔 주교와 만나 이야기를 한 후 프랑스어 배우기를 그만두었다. 안중근 조정래 지음 문학동네에 의하면 위텔 주교 한국 이름 민주교가 조선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문을 하면 머리가 깨일 것이고 머리가 깨이면 천주교 교리와 신앙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와 비판으로서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보면서 실망한 안중근은 프랑스어 배우기를 그만두었다. 그 뒤 잠시 교회의 총대를 맡았고 뒤에 만인계 1000명 이상의 개원을 모아 돈을 출자한 뒤 추첨이나 입찰로 돈을 융통해주는 모임에 체표회사만 인계의 돈을 관리하고 추첨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다. 청인 난타 사건. 1904년 아버지 안태훈과 청나라 의사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휘말렸다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아버지 안태훈은 1904년 4월 20일 안하급에 사는 청나라 의사 서원훈과 시비가 있었다. 아버지 안태훈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친우 이용희를 데리고 서원훈을 찾아갔다. 양측이 필담을 나누는 사이에 안태훈 측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서원훈이 갑자기 일어나 안태훈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안태훈은 서원훈에게 화해를 청하고 물러나왔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안중근이 4월 29일 이용일 등 10여 명과 함께 무기를 들고 야밤에 서원훈을 잡아다가 길가에서 무수히 난타하여 거동이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1904년 5월 2일 청국인 8명이 이용일의 집에 난입하여 그를 마구 구타하고 잡아가려고 했다. 한청 양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사마왕의 청나라 영사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사마왕 재판소 감리가 순검을 보내 안중근과 이용일을 체포하여 압송토록 했다. 그런데 중도에 나타난 괴한들이 순검들을 난타하고 안중근과 이용일을 구하여 사라졌다. 이때 순검 한 명은 안면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 체포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7월 10일 전후에 안중근과 이창수는 각기 외부에 청원서를 올려 자신들의 부친이 억울하게 청국인에게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한제국 외무부는 다시 자체 조사를 거친 끝에 안중근과 이용일의 죄상이 중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방정부는 안중근 등의 체포를 명하였고 7월 22일 황해도관찰사 이용필은 안중근과 이용일이 기밀을 알고 미리 도주하여 체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외무부 대신에게 올렸다. 한편 안중근 자서전 안흥칠 역사에는 조금 다르게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안중근이 경성에 가서 외무부에 청원서를 올렸고 재판이 진남포 재판소에 회부되어서 서 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서 씨의 만행이 드러나고 안중근이 옳다는 판결이 났다. 이후 안중근은 어떤 청나라 사람의 소개로 서 씨와 만나 서로 사과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몽운동과 의병운동, 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안중근 만주에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국권 회복운동을 하기 위해 여비를 마련하고 상하이로 갔으나 기대를 걸었던 상하이의 유력자들과 천주교 신부들로부터 협조를 거절당하여 실망하고 되돌아왔다. 이 무렵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3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1906년 3월에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사했다. 이사한 곳에서 생계를 위해 한때 석탄상회를 경영하였으나 사업이 되지 않았으며 교육을 통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석탄회사를 정리하고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삼흥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운동을 시작했다. 그 뒤 황해남도의 천주교 계열의 학교인 남포돈이학교를 인수하였으며 안중근 자신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07년에는 대구의 독립운동가 서상돈 등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국채보상기성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됐고 열심히 활동하여 인정을 받으면서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 역시 일본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갔다. 독립운동 투신. 1904년 평양에서 석탄 장사를 하다가 1905년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저항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이어 삼흥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인수해 교육에 힘쓰다가 1907년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에 가담했다. 의병활동. 안중근
1907년 황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강제 퇴위를 당한 뒤 한일 신협약의 체결,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그는 노선을 바꾸어 독립전쟁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데 가담하였다. 매국노 척결을 주장하던 그는 의병대를 찾아다녔다. 그 뒤 황해도 의병대의 한 사람으로 일본군과 싸우다가 자신이 직접 국외에서 의병부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서 개동청년회에 가입하고 곧 개동청년회의 임시사찰에 선출되었다. 1907년 연해주로 가서 의병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1908년 7월 전제덕의 휘하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독립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의 자격으로 어민섭과 함께 1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경흥군 노면에 주둔하던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 뒤 본격적인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 감행하여 함경북도 경흥군과 신하산 부근의 야산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렸으나 얼마 후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패배했다. 이때 기습 공격을 받은 이유는 다른 의병대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혼자의 뜻으로 전투에서 사로잡은 일본군 포로를 국제공법에 의거해서 석방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일로 의병의 신임을 잃은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새로이 의병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부대는 곧 해체되었다. 1909년 초 안중근은 뜻이 같은 동지 11인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고 의병으로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안중근은 이때 왼쪽 손의 넷째 손가락 한마디를 끊어 혈서로 결의를 다졌다. 안중근의 수의는 이때부터 찍기 시작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과 처형. 이토 히로부미 저격. 저격 직전의 이토 히로부미.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되었다. 이 소식을 대동공보사에서 전해 들은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자원했다. 10월 21일에 대동공보사 기자 이강의 지원을 받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안중근은 우덕순과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하얼빈에 도착했다. 당초 계획은 동청철도의 출발지인 장춘의 남장춘, 관성자역과 도착지인 하얼빈, 체가구역에 4개 지점에서 암살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도착지인 하얼빈과 체가구에서 저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가구역에서의 계획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러시아 경비병에 의해 실패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하얼빈에 도착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대신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열차 안에서 회담을 가진 후 9시 30분경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기 위해 하차하였다. 안중근은 사열을 마치고 열차로 돌아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브라우닝제 반자동 권총 M1900으로 사격하였다. 총알은 할로 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총알이다. 이외에도 7발의 총알 중 나머지 4발 중 3발은 각각 옆에 있던 수행 비서관 모리타이지로 하얼빈 주재 일본 제국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이코 남만주 철도의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에게 총격하였다. 총격 후 안중근은 가슴 안에 있던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에스페란토어로 코레아우라 이라고 3번 크게 외쳤다. 이 외침은 대한 독립만세라는 뜻이었다. 총격 30분 만인 오전 10시경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당한 직후 열차로 옮겨졌다. 죽기 직전에 브랜디 한 모금 마시고 범인은 조선인인가 하고 물었으며 주변에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뇌까리며 죽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지만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다. 총을 3발이나 맞고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행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분명히 열차 내로 옮길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 다만
다른 기록에서는 죽기 직전에 난 틀렸다. 다른 부상자는 누구지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체포와 국내외 변호 모금, 운동 그리고 사형 판결. 안중근은 곧바로 러시아군에 체포되었고 1차 조사 이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넘겨졌다. 최재형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장소를 하얼빈으로 정해 일본이 아닌 러시아 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고 변호사인 미하일로프 주피를 안중근의 변호인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안중근이 일본 제국 정부에 넘겨져 관동주 위순료준 감옥에 갇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처형되었으며 유엔은 오늘날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다. 같이 거사한 우덕수는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환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관향 성소 출신 변호사 안병찬이 안중근을 위해 무료 변론을 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 첫 번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세 번째, 1907년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네 번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 번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 번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 번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 번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 번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1은행 은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11번째, 한국이 300만 영국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12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3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 정책을 호도한 죄. 14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15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안중근의 체포와 수감 소식이 접해지자 당시 국내외에서는 변호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안병찬과 러시아인 콘스탄틴 미하일로프, 영국인 더글러스 등이 무료 변호를 자원했으나 일제는 일본인 미즈노, 키타로와 가마타 세이지를 관선 변호사로 선임했다. 수감 중에도 그는 동양 평화론에 저술을 하였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